자, 계속해서 도시개발법, 정비법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정비법 각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한 3문제 내외에 맞출까 말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3문제 맞추면 안정적인 합격 점수가 될 겁니다. 해서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옳은 것을 고르셔서 난이도 상당히 올려봤어요, 이 문제.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이건 둘 다 이제 걸려놓게 좀 피곤하게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뒤에 가볼까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장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등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장관이 뭐래? 장관이 요청한다. 그러면 어떻다?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제대로 공부했으면 1번 마킹하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못 믿죠. 또 읽기 시작해. 그럼 점점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2번 질문요. 지방공사회장 제안. 이거 제안 앞에 토지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는 들어가지만 지방공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지방공사는 지자체장 밑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죠. 그래서 자, 요건 틀렸고요. 3번. 각각 최소는 얼마? 1만 이상. 요건 이제 감사하지. 틀리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봐봐. 환원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읽지 말고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시험이 내는 건 항상 예의를 가지고 구성하니까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잘 왔어. 그래서 답 1번 같은데 5번 보니까 짜증나게 주거지역 1만 이상 이해된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숫자가 맞으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성장관리방안 수립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게 되면 어떻다?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배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취락지구, 개발지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용도 지역 자체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따른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 이제 제가 해드린 얘기고 17회 때 구성되고 쭉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구성하게 되면 이건 죽으란 문제가 될 테고 결국 이제 1번하고 5번 싸움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답은 뭐 사실은 쉽게 항상 던져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아닌 것들이 어렵게 던져주게 된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쉽게 좀 날림으로 푼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중간에 막히는 것들에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귀찮아 죽겠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없다. 5번도 없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잘하라고요. 그래서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잖아요. 이제 시험 문제를 점수가 나오려면 여러분 저보다 실력 안 좋잖아요. 제가 훨씬 많이 공부했잖아요. 하다 한 게 내가 이제 찍기를 연습을 하는 거라고요. 없다 틀렸다 이제 2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 4분의 3 이상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외운 적이 없지? 해서 기억이 안 나. 저는 멘붕. 자, 그런데 이제 뒤를 봐야 돼.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시행자 변경 사유가 뭐라고 써? 1심 2착에서 1년 내 신청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행자 변경 사유.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행자 변경 사유. 그래서 자,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시행자 지방공사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대행하고 위탁액이 다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지방공사 등에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뒤만 외우라고요. 그리고 뒤만 외웠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보실 때도 뒤만 딱딱딱 끊어가셔야 돼. 이런 문제가 개 어렵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걸 자꾸 공부도 못하면서 내용들을 막 파악하려고 한다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머리들인데 요는 공법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 방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만 딱딱 끊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도 그래. 다른 거 몰라도 지금 없다 2개 쳐버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지금 숫자 잘 모르는 거 튀어나오잖아요. 쳐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답을 찍을 수 있는 게 대단히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이제 보게 되냐면 173페이지 위탁 대행 나와 있죠? 법조 문양 기싸르게 올린 만큼 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이해하는 건 더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암기하는 건 더더욱 안 돼.
그러면 이제 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해서 위탁, 보니까 지방공사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뒤쪽에 대행해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 문장을 외워서 이 문장 중에 일부가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내가 맞춰보리라. 택도 없는 짓거리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위탁 대행해서 물론 자 지금 대행도 2번 나오면서 뭐를 대행할 수 있느냐? 다 4개를 다 대행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도 나왔었고요. 어찌됐든 이건 쉽게 가는 주제 그렇게 봐야겠고요. 좀 이따 나머지 또 살 붙일게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지금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 3화 낼 거 조합에 관한 설명 옳으면 전통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 과정 3가지입니다. 동의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동의, 정관에 대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럼 설립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숫자 나와 있고 큰 쟁점 안 됩니다. 틀리든 맞든 답을 안 뽑아. 지난번에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 여기다가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트릭을 썼던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치고 두 번째 이슈. 요건 중요한 거죠.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하고자를 다 신고하면 된다. 언젠가 한번 답이 될 만한 그런 질문. 정관의 내용 중에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을 다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받아야 되는데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다 좋은데 국제도포라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이런 것들 위반 제한할 때 제외한다. 국공지면적은 제외했었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다 국공지면적을 포함한 데서 국제도포라고 하는 거. 답 아니야.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맞나요? 지금 다시 가십시다. 지금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옳은 것으로 고르시면 1번. 7명 이상 돼야 되죠.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자,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 신고 2번을 옳게 구성했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지를 제외해서 이거 틀렸구나. 지금 제가 놓쳤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 나왔던 주제 조합원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라고 해서 두어야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20년 차고 있는데 이 숫자가 깜빡깜빡 헷갈려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되는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된다. 특히 이제 3번 같은 경우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숫자 맞으니까 함정에 빠지게 된다. 국제도법, 국토계획법선 제외, 도시개발법은 포함.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답으로만 지금 7년 동안 3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또 내도 또 틀려. 자, 사람들에서 하여튼 답은 2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실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작성함에 있어서 밑에 사람 시군구청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틀리든 맞든 역시 답이 아닌 지문이죠.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국토부 장관 시군구청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있다고 틀리게 뽑아주고요. 자,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옳게 내는 지문. 25회 때는 답이 되긴 했지만 요즘 트렌드하고 맞지 않다. 2번 지문. 자, 외울 거 뭐라고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앞을 보면 안 돼. 앞에 봐봤자 다 계속 바뀐다고 그랬어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국토계획법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주차장 설치 기준 100% 가지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앞에 지문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모질이들이 계속 앞에 사연을 쳐 외우려고 그래. 말리는 거죠. 주차장은 무조건 얼마? 100%. 무조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요.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요걸 답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변경 인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죠. 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면감 비증감에서 10% 범주 내에서 면적 10% 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어떻다? 이때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면감 비증감. 그래서 얘 보니까 면적 10% 증가라고 돼 있다고. 면적은 감소 이렇게 가야 되죠.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 지금 이 파트에서 출제할 이슈는 사실은 2가지밖에 없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 이게 가장 유력한 주제에서 답은 3번 뽑았고요.
그 다음에 4번쯤은 끄트머리 제출해야 된다. 5번쯤은 끄트머리 첨부해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거 건드리지 마시라고. 틀리든 맞든 뭐 모르잖아. 내용 뭘 첨부하는지 그걸 알게 뭡니까? 자, 지난번 옳은 걸로 고르실 때 첨부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아. 앞에 이상한 얘기를 막 집어넣어 버린다고. 자, 법조문을 줘도 여러분들 법조문을 찾아낼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하게 구성을 한다고요. 근데 대충하면 얼마나 좋아? 제출한다, 첨부한다, 답이 되지 않는 쟁점에서 이 문제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자, 평균 토지 부담률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해서 평균 토지 부담률 환지 계획 구역 면적 마이너스 자,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규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이 두 개를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류지 면적에서 똑같은 값을 빼면 된다 해서 자, 환시 보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던 바가 있죠. 그래서 시행자에 관한 면적은 환지 계획 구역 면적이나 또는 보류지 면적에서 빼는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50%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공부 안 해서 일단 비우고 가셔야 돼. 2번 지문요. 이건 간단하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죠. 그래서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야 되죠. 소멸한다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개 외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 전에도 자, 체비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2번 나왔던 주제. 자,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소멸한다 보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나는데 틀렸죠?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이런 것도 틀려. 살 수가 없어. 뭐 실수라고 개뿔. 실수는 내가 틀린 거, 아까 이제 뭐 놓친 거 이런 것들로 실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이 틀린 것은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176페이지 다시 가서 보실게요. 자, 이 문제에서 아마 1번 찍으신 분 있을 거야. 다음 점 보시기에 가장 낯선 놈을 고르시오. 그래서 대학교 때 미팅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를 줄 알고요. 자기를 크게 믿는 거야.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개뿔. 무조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최대한 많이 봤던 녀석 중에서 찍으려고 애쓰셔야 돼.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장관 요청,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얼마나 쉬웠어. 1번 딱 답 찍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보고 나서 5번을 보니까 이렇게 주거적 1만 이상 맞는데 라고 해서 그게 식자우환이라고 아는 게 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 전혀 다르게 절대 풀려고 하지 마실 것. 오죽했으면 내가 찍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공법을 마스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문제를 내놓고 내가 이제 버벅일 정도로 이 양들이 방대합니다. 해서 여러분 자료 자 176페이지 해서 자 본다 해서 다음 날 취득한다 다음 날 해서 그 다음에 소멸한다 뭐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빤한 내용인데 토시 갖고 장난쳤던 사례.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가 그 토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해서 자, 수용 방식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될 테고요. 답은 일단 뭐야? 자,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서 풀 수 없어요. 해서 자, 일단은 관련한 쟁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수용 방식 관련해서 여러분 차례요.
274페이지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자,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주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도시개발 채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키워드 뭐라고요? 승인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 채권의 첫 번째 키워드 뭐가 된다? 승인이라고 하는 거. 자, 행안부 장관입니다. 기재부 장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상환. 두 개가 나오죠. 상환 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범주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 얘기 하나고요. 요즘에 한참 유행 타고 있는 게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연 앞에 겁나 길어.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멸시 원금 5년, 이자 2년. 이건 서비스로 나오는 지문에서 이게 도시개발 채권. 한편 수용 등 관련해서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사람 동의나 보증 등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첫 번째 수용 관련해서 지자체 지방공사가 어떻다 동의 없이도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토지 및 건축물로 주는 것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이런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 자, 지자체, 지방공사는 보증 없이도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간 시행자는 보시는 거 아니야. 봐봤자 그 복잡한 숫자들을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지자체, 지방공사 동의 없이도 수용할 수 있고, 지자체, 지방공사 시행자 바로 지금 보증 없이도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작년 시험 문제 지자체 지방공사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보증 없이라는 것을 출제 쟁점으로 삼아냈었고요. 원형지 최대 3분의 1이었었고요. 원형지의 공급 가격 등 해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라고 하는 거. 겁나 싼 가격 뭐가 된다?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라고 하는 거. 감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마지막 원래 이제 냈던 거 원형지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다? 매각 제한,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응해서 조성토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공급과 원칙은 감정가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전부 이렇게 외우자고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 외 공급 방법, 원칙은 경쟁 입찰, 시험에 뜨는 것은 추첨과 수의 계약을 갖고 장난치는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는 지금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추첨자, 택지와 공장 용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면 다 어떻다?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셨고요. 전반적인 내용 보셨고, 그래서 모두 다 어떻다? 감정가 이하. 그래서 지금 공법 하시면은 제가 다른 과목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기법이 어렵네 쉽네? 네, 공법보다는 쉽습니다. 나중에 틀 잡으면은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말도 못하게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이 40점을 넘기는 게 꿈이야. 대가리가 나쁜가? 아니, 그 동네에서 공부계는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걔들이 공법 가지고 40점을 맞추겠다고 그래. 근데 거의 대부분 못 맞춰. 한 70%가 꽈락이야. 모질이들.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옳은 걸 못 고르셔? 답 5번. 이 패턴만 잡아내도 한 10문제 가까이 날로 먹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면 시험 볼 때 어차피 찍을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차피 찍게 돼 있거든요. 마음 편하게 찍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정비법, 정비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일단은 출제 포인트 미리 외우십시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이 기본계획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이에 대응해서 기본 방침 뭐라고 그랬어요?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자 재검토. 근데 차이점이 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 방침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다.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어떤 경우? 다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이 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이 변단. 이거 안 나왔고 이거 이제 냈으니까 혹시 정비 계획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정비 계획은 뭐라고요? 1변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자 절차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그러니까 지금 일 없이 1번부터 읽지 마시라고. 1번 답 아니니까 틀린 맞던 답이 안 돼! 이런 것들 가치가 없어.
답이 되는 주제를 미리 외우시라고. 뭐하러 지문을 읽습니까? 답도 안 되는 것들을. 답도 못 외우게 되는데 양이 많아서. 그래서 1번 뭐 알아서 보시고 2번 국토부 장관 기본 방침 나와 있죠? 국토부 장관 기본 방침 주어 수로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자, 그 다음에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 이런 것들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거나 말거나 지들이 알아서 할 거야. 숫자 이런 걸 외워서 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감동적인 지문 나와 있다. 포함돼야 된다. 나와 있죠? 포함한다 그러면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끝머리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게 틀렸다. 이 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머리가 상식이 아니라고요. 미리 기본 계획하게 되면 지금 출제될 개연성이 있는 게 기본 2개가 거의 대부분 출제 이슈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거 갖고 도배하니까 작년에 이렇게 놨잖아. 빡딱 쳐놓고 1번부터 5번 깔아놓고 다음 중 2변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이런 엽기적인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다시 내게 되면 뭐라고요? 지문 속에다 집어넣게 된다고. 이렇게 문장 형태로 던져놓게 된다고. 절대 앞을 보시면 안 돼. 뒤를 봐야 돼.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뭐 지방의 의견 전체를 요하지 않는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 자료 어디에 17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해서 자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자 재검토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관련해서 수립 자 신경 쓰지 말고 절차 생략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이 변단 나와 있죠? 찾아볼 거 없다니까 뒤부터 치고 들어가요. 뒤부터 봐야 돼.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등. 자 승인이라는 절차 생략할 수 있다. 뭐가 들어가면 이 변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근데 실질적으로 외울 게 2개밖에 없다니까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요거 비교해서 기본 방침이 하나 이슈가 되겠고 미리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이 변단 기어 나온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문장 형태로 튀어나오게 되면 못 맞춰. 웬만한 수험생들 쳐 읽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자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이건 이제 가져 서비스로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정비법의 숫자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재건축에 있어서 주택단지 외지요. 자, 우리 재건축 조합 주택단지 안부터 동의요건 볼까요? 4343 주택단지 아닌죠? 4332 재개발은 뭐라고요? 4321 해서 첫 번째 이거랑 같이 바로 연계되어 있는 게 조비 12 거의 매년 출제를 하는데 그걸 또 틀리는 인간들이 있어. 정관의 내용 중에서 조합원 있었죠? 정비 사업비 비용 부담 있었죠? 시공자 선정 있었죠?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면 면적 이건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사람 된 도리라고요. 아니 단 한 해도 거리지 않고 계속 도배가 되는데 그걸 안 외우고 가는 용기가 도대체 뭡니까? 해서 자 주택단지 아닌 지역 자 재건축 43 뭐가 된다? 32가 되게 된다. 4332 4332에서 다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3개 물어볼 때 보통 2개만 맞춰도 답을 맞추게 구성을 해준다. 그 다음에 정관의 내용 중에서 정비 예정구역 우는 나와 있죠.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떻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숫자 항상 도배하는 문제 바로 이 주제 둘 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출제 이슈가 되게 되죠. 해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한 번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84페이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조합은요 동의와 설립인과 설립 등기라는 3단계를 거쳐서 조합은 성립되게 된다. 그때 동의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뭐라고요? 4343 주택단지 아닌 지역은 뭐라고요? 4332 재개발은 뭐라고요? 431 그 앞에 중간에 구질구질한 숫자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343, 4332, 4321만 가지고도 전국의 수많은 매년 몇십만 명의 수험생들을 엿을 매긴다고. 그 몇십만 명의 수험생이 하는 짓거리가 중간에 있는 숫자들 막 체크를 한다니까 놀고들 있네지 뭐 5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점수 안 나오는데 기술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서류 등기 필요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185페이지 하단부 총회 의결 정족서에서 3분의 2 나와 있죠. 조비 시위 또 나올 거예요.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 사업비, 시공자,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나와 있죠. 이거 줄줄 외우셔야 되니까 조비 시위.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쟁점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지문 뒤를 봐 포함돼야 된다. 맞죠? 포함 이 패턴이라고 각 곳곳에 나오는 출제 기술이야. 포함한다. 오른편이래 가는 거야. 2번 자 보니까 자 여기도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냥 옳은 거야. 대충 보는 거야. 자 교육 협의해야 된다.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내용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해봤자 기억도 못 할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1번 포함, 2번도 중간에 숨어있는 포함, 그 다음에 3번 협의해야 된다. 그럼 이제 물방, 고기방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지자체 거절할 수 없다.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임시 거주시설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토지를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위에도 몇 개 있습니다. 제3자 나오면 무조건 넣다 거절할 수 있다. 제3자가 이해관계가 물리면 넣다 바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 등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근데 뭐가 틀렸지? 1번 자 가볼까요? 요 1번 옳은 거죠? 2번 지문 오른편 되겠습니다. 3번 지문 자 오른편 제3자와 이미 매매계획 이런 경우 거절할 수 없다구나. 나 바보야 바보. 밑줄까지 그어놓고 괜히 쳐읽은 거야 이게 지금. 없다 틀렸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보세요. 제가 문제 내놓고 제가 편집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대충 알고 있으면서 해놓고도 답을 못 찾아. 4번을 못 찾아서 다시 1번부터 스크린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시험장 가시면은 멘붕입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다 해서 답 5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인간된 도리. 역시 7년 동안 4번인가 기어 나온 아우 징글징글해. 노을맞아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노을맞아 구세화수 타거당. 이건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도 안 외워가면 어떻게 하게 되고 노을맞아 구세화수 타거당. 어디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바로 181페이지 관련 용어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몰빵해야 돼요. 정비기반시설이 계속 훨씬 더 많습니다. 14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노을맞아 구세화수 타거당 10개 되나요? 그래서 노을맞아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해서 가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답은 1번 뽑아놨고요. 놀이터 어디 있어? 놀이터 있구나. 맞아 마을회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공동작업장 없고요. 구세화수 구판장 나와 있다. 세탁장 화장실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까지. 지난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유치원을 냈던 게 제일 마지막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을맞아 구세화수 타거당. 그래서 아마 정비법에서 제일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종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뒤만 가십시다. 자, 구획별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완성을 다 시킨 다음에 준공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준공인가 전에 사용 허가 받아 사용할 수 있고요. 동별로 구역별로 허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맞죠? 항상 다음 날 들어가야 돼. 유일하게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죠. 어디서 문제가 됐었냐면 도시군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이렇게 갈 테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설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설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다 따라오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답은 5번인가요?
저당권, 물상대위라고 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없다를 답으로 뽑는 게 아니라 기존 문제하고 패턴들 잡아내다 보면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지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당합니다. 훈련되셔야 됩니다. 사육되셔야 됩니다. 진짜 답을 찍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지식은 늘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볼 테고요. 자, 그래서 지금 관련한 쟁점 하나만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자 1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준공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전의 고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 효력 등에 관한 내용 그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 언제라고요?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취득한다. 그래서 이전의 고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소유권 외 권리도 같이 넘어간다. 그 긴 얘기 설정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 얘기를 다 해서 편집을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요거 뭐냐면은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징수가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한편 저당 목적물이 멸실 공용징수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자가 돈 빌렸던 채무자가 보통 되겠죠. 자, 수용보상금이나 화재보험금 등을 받게 된다. 그럼 저당권자만 개털되니까 저당권자가 이 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에 나왔던 주제 자, 이전의 고시 있으면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럼 그 뒤에 조합회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뒤지게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 못하셨잖아. 지금도 이해 못해. 그냥 키워드 몇 개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해서 그 외 청산금,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다. 징수위탁 4% 기억하셔야 돼. 오랜만이네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게 한번 답이 됐었죠.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지금 정비법에서 심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트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땅 생기고 공유 수면의 매립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허가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나무 생기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 벌채가 들어가는 식재가 들어가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 생기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식재 매립 벌채 건축 다 어떻다 모두 허가를 받아라. 이게 이제 최근 문제에서는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요걸 가지고 30회 때 문제에서 15일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적정행위까지. 그리고 요게 이제 정비법에서 도비하듯 나오게 되는데 어디? 도시개발법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이런 것들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까지. 여기까지가 정비법 관련한 주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갑니다.